TV조선 김미선 기자가 패널을 비판하면서 평양올림픽을 주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는데 이게 패널을 비판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파견을 놓고 긴 시간을 대담을 나누다가 패널인 최진봉 교수가 북한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파견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네. 김미선 기자가 곧바로 그러다 평양올림픽이 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자 최 교수가 절대 그럴 일 없다.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언론이 또 너무 김여정에 집중하고 유난 떨며 일거수일투족 조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김여정이 중심이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김미선 기자가 평론가로서 중심을 잡고 생각하셔야 될 게 김여정에 집중할 만하다. 김여정은 자기 형도 죽인 김정은이 공주님으로 떠받드는 유일한 혈육이니 의미가 크지 않나. 예. 그러니 평양올림픽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논박이 이어지자 진행자 윤정호 앵커가 김미선 앵커가 말하는 건 김여정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면 평창올림픽의 본류보다는 외부 것들에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양올림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최진봉 교수를 혼내는 듯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오면 평양올림픽이 된다? 네네. 뭐 혹시 가짜 뉴스나 오버 같은 건 없어요? MBN의 시사 스페셜 2월 4일 방송에서는 8일 예정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다루던 중에 패널 배승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공기를 태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심정이 이해된다. 우리가 태극기를 달지도 못하게 북한 스키장 갈 때 태극기를 떼라고 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윤선 기자가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진행자 김만음 씨가 남북 선수 모두 겉옷을 입고 있어서 국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예. 급하게 사후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키장 훈련하러 갈 때 태극기 떼라는 것은 엄연히 없었던 네네, 얘기다? 없었던 것이다. 속에 태극기 달고 있었다? 네네. 그나마 이렇게 정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방송에서 검증이 부족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참 아무튼 뭐 북한의 고위급도 옵니다만 네. 미국의 부통령, 일본의 총리, 네. 뭐 국제적으로 다채로운 외교 행사가 되고 있고 네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더 다채로운 뭐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등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과 의도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대응 그리고 대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예. 연합뉴스TV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다음 날인 2월 1일에 미국의 선제 타격론, 북한 선제 타격이죠. 네. 이걸 기정사실로 보도하는 그런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정사실화했다고요? 네네. 연합뉴스TV의 뉴스포커스 2월 1일 방송에서요. 2시간여 동안 뉴스를 보도하고 중간에 20분 정도 전문가가 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1일 방송에서 22분간 대담하는 동안에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만 무려 11차례나 나왔습니다. 어허. 이날 나온 분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예. 이 두 분이 방송에서 이미 다른 방송에서도 도를 넘은 대북 초강경 태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북한 관련 정보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 방송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느낌,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 등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예. 그야말로 주관적인 추측을 수차례 꺼내들었습니다. 네. 심지어 진행자들이 여차하면 선제 공격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허언이 아니다라는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이분들은 원하는 건가요?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주는 그런 식의 내용이죠. 그렇게 뭐 대북 선제 타격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그것은 근거 있는 발언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객관적인 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진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한번 따져보면요. 네. 연합뉴스 TV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최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북한만큼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 등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내용을 두고 대북 북한 선제 타격론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선제 타격이라든가 군사 옵션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코피 전략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이것도 백악관은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전략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미국 내부에서도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이건 뭐 우리가 다 알죠. 네. 그러니까 대북 강경 자세의 일환으로 네. 군사적 옵션도 우리 테이블에 있다 정도만 살짝 그렇죠. 말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건 아니다라고 네. 또 하고 네.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우리가 네. 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합뉴스 TV가 여기에 추가로 근거를 든 것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의 사례를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비판한 점에 착안해서 중동에서도 인권을 비판한 후에 공격했다라면서 이것이 유사하다라고 내세웁니다. 우리가 중동하고 똑같다고요? 하하. 아무튼 복잡한 사실관계와 역사는 따져봐야 되지만 아무튼 한국과는 경우가 다른데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신인균 씨는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챙겨야 돼요. 라면서 대북 선제 타격을 옹호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네. 아무튼 미국 정부가 한국 내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말을 했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이 너무 그야말로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을 막 하는 이런 패널들을 많이 지금 그 전문가로 방송에 내놓고 그렇군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북한이 뭐 예술단, 응원단 뭐 등등을 보도하면서 네.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한다. 네. 이런 지적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서도 살짝 현송월 단장 왔을 때 예,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1월 21일 북한 예술단 점검단 방남 당시 이미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바 있고요. 네. 그때에도 어느 식으로 보도를 했냐면은 YTN과 연합뉴스 TV가 언론을 통틀어서 굉장히 하루 종일 가십 왜곡 보도를 양산을 했습니다. 네. 두 방송사가 하루 종일 방송하는 보도만 방송하는 채널이잖아요.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단 방남 당일날 중계 화면을 계속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대담도 계속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요. 연합뉴스 TV는 21일과 22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뉴스 특보를 편성해서 24시간 중계 체제를 가동했죠. YTN은 특보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이제 뉴스마다 계속 그 북한 정검단 방남을 중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송에서 타 매체와 마찬가지로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과도한 가십 보도를 집중했고요. 예. 패션은 기본이고 외모 평가, 임신 여부까지 여부? 네, 불필요한 정보가 만연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또 들어보면 연합뉴스 TV의 오전 9시 뉴스 특보에서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이란 분이 나와서 현송월 단장을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북한 여성에 대해서도 그 여자라고 호칭을 하고요. 예. 2013년 3월 8일 국제 부녀절 행사에 저 여자, 그러니까 현성월 씨예요. 저 여자가 첫애를 임신하고 거기에 나와서 객석에 나와 있다. 앉아있다 노래를 불렀다. 5년 전에 첫애를 낳았는데 그럼 그때 당시 30대에 낳았다는 것이다. 예. 임신해서 병원 가야 하는데 노래를 시켰으니 북한에서도 김정은과의 연문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제가 지금 적어서 읽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굉장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장시간. 근데 네. 그냥 읽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뉘앙스 상으로는 네. 연문서를 거론한 걸로 봐서는 그 애가 그럼 그 애다? 이렇게 추정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그건 아니고요. 참. 나이를 추정하거나 뭔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임신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연합뉴스 TV 22일 오전 10시 뉴스 특보에서는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나와서 이번에 현송월이 와서 남한 미인상이 바뀔 것이다. 한국 여성은 날씬하고 살이 없는데 현송월은 그런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언을
발언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오늘 모든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22일 YTN 뉴스 Q에서는 진행자인 김대근 앵커가 현송월 단장이 믹스커피 말고 아메리카노 달라고 한 것이 인상적이다. 어떻게 보시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 그랬더니 패널이 너무 현송월 단장에만 집중하면 올림픽에 초점이 흩어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끝나는가 했더니 김 앵커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다. 북한에서는 커피가 며칠치 임금이라고 하던데요. 라면서 계속 집요하게 커피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송지연 그 전 북한 아나운서가 북한의 커피의 역사를 쭉 읊어주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북한이 참 힘들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커피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거죠. 이 현송월 단장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응원단, 예술단 오후서도 계속 이어지죠. 이런 선정적 보도들. 예,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 7일에 북한 응원단이 입국하자 연합뉴스가 여성 응원단원들이 화장실에 들어간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렇죠. 예, 연합뉴스는 사진을 삭제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탐해체가 수많은 그 보도를 뿌린 후였고요. 예. 연합뉴스 이외에도 몇몇 사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다리만 부각해서 찍는 그런 그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저희가 7일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모두 모니터해보니까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거의 모든 방송사가요. 여성 응원단을 찍을 때는 일단 하체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지 않는 다리만 부각해서 한 샷을 찍고요. 그 다음에 전체 얼굴을 보여주는 식으로 카메라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 남성 단원을 보도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당연히 얼굴이 나오는 샷을 찍는데 예. 왜 여성 단원을 보도할 때만 그렇게 카메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식의 선정적인 보도 좀 약간 관음증적인 카메라 샷 이런 것들 다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치러져서 네. 경기 보도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답답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TV조선 김미성 기자가 패널을 비판하면서 평양올림픽을 주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는데 이게 패널을 비판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파견을 놓고 긴 시간을 대담을 나누다가 패널인 최진봉 교수가 북한이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파견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네. 김미성 기자가 곧바로 그러다 평양올림픽이 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자 최 교수가 절대 그럴 일 없다.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언론이 또 너무 김여정에 집중하고 유난 떨며 일거수일투족 조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김여정이 중심이 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김미성 기자가 평론가로서 중심을 잡고 생각하셔야 될 게 김여정에 집중할 만하다. 김여정 낸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다루던 중에 패널 배승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공기를 태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심정이 이해된다. 우리가 태극기를 달지도 못하게 북한 스키장 갈 때 태극기를 떼라고 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장윤선 기자가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진행자 김만음 씨가 남북 선수 모두 겉옷을 입고 있어서 국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예. 급하게 사후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스키장 훈련하러 갈 때 태극기 떼라는 것은 엄연히 없었던 네네, 얘기다? 없었던 것이다. 속에 태극기 달고 있었다? 네네. 그나마 이렇게 정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방송에서 검증이 부족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참 아무튼 뭐 북한의 고위급도 옵니다만 네. 미국의 부통령, 일본의 총리, 네. 뭐 국제적으로 다채로운 외교 행사가 되고 있고 네, 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더 다채로운 뭐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등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도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과 의도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대응 그리고 대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남북관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연합뉴스 TV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다음 날인 2월 1일에 명은 자기 형도 죽인 김정은이 공주님으로 떠받드는 유일한 혈육이니 의미가 크지 않나. 예. 그러니 평양올림픽이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논박이 이어지자 진행자 윤정호 앵커가 김미선 앵커가 말하는 건 김여정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면 평창 올림픽의 본류보다는 외부 것들에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양 올림픽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최진봉 교수를 혼내는 듯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오면 평양 올림픽이 된다. 네네. 뭐 혹시 가짜 뉴스나 오버 같은 건 없어요? MBN의 시사 스페셜 2월 4일 방송에서는 8일 예정 미국의 선제 타격론, 북한 선제 타격이죠. 네. 이걸 기정사실로 보도하는 그런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정사실화했다고요? 네네. 연합뉴스 TV의 뉴스포커스 2월 1일 방송에서요. 2시간여 동안 뉴스를 보도하고 중간에 20분 정도 전문가가 대담을 하거든요. 네. 근데 1일 방송에서 22분간 대담하는 동안에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만 무려 11차례나 나왔습니다. 어허. 이날 나온 분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예. 이 두 분이 방송에서 이미 다른 방송에서도 도를 넘은 대북 초강경 태도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북한 관련 정보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 방송